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연준 금리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까? 네, 미국, 유럽, 중국 관련돼서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고요. 네, 오늘은 그럼 기존 인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 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되면은? 기준금리 변화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네, 이제 대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대안. 예, 대안. 왜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되게 싫어하세요. 싫어할 건 없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이건 네,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경기 순환이라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네. 갖고 이거는 자본주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됐던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좀 반복폭이 좀 짧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방준비제도 이사라든가 다른 중앙은행들 그리고 또 정부에서 경기를 매우 잘 운행을 하기 때문에 네. 옛날보다 좀 길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연준이 한동안 금리 안 올리다가 올렸고 그 후에 내리면서 네. 다시 또 경기 하라고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지면서 그럼 뭐 어쩌란 말이야 주식 다 팔아 막 이런 물어보시는데 네. 그러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렇지만 우리는 투자자니까 저희 방송이 학문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투자자들이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네. 예. 투자자들이 많이 든다고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예, 많이 들으니까 대안을 좀 제시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대안은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컷 나쁜 소리 했으면은 안 좋은 소리 했으면 이제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리고 대안 나오는 거 몇 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채권이 나옵니다. 채권. 채권 사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채권이 나오거든요. 네.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떨어질 수 있는데 이미 13조 달러 정도의 마이너스 채권 존재를 합니다. 18조 달러까지 갔다가 5조 달러가 마이너스에서 다시 플러스로 넘어갔거든요. 여기 엄청나게 타격받았을 겁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알 수는 없지만 채권은 이미 사상 최대 버블이 끼어 있습니다. 버블 아닌 거 아니면 어쩔 건데 그런데 세상에 마이너스 채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논리상 돈을 빌려주면 돈이 줄어드는데 1억 빌려줬더니 9,500만 원밖에 못 받아와요. 이건 왜 빌려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대버블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세요. 야, 버블이 어딨어? 버블 아무데나 안 보이는데 마이너스 채권이 13조 달러가 존재한다는 것을 갖다가 무시하면은 그 말이 맞는데 네. 그게 존재한다는 걸 보게 되면은 버블이 맞습니다. 거기에 버블이 이미 껴있고 우리 옆에 없는 것이지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죠. 네. 여기서 말씀드리면 야, 내 옆에 있으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서프라임 때 우리 집 강아지가 집을 안 샀다고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집을 안 샀어도 미국 강아지가 집을 사고 유럽에 사는 강아지들이 집을 샀기 때문에 우리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닷컴 버블 때 미국에서 그냥 점만 찍었고 100억 달러 가면 사람들이 척척 돈을 내준 덕분에 우리도 같이 죽었거든요. 네. 예, 상관이 없습니다. 왜? 시장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이 버블 상황에 들어섰고 우리가 아니고 쟤들이 그런데 우리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네. 라고 부른 것이 참 맞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음 번 또 그럽니다. 인버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개인이 하기도 힘들잖아요. 인버스 ETF가 있죠. 있긴 한데 뭐 얼마나 벌겠어요. 그쵸. ETF인데. 맞습니다. 인버스 ETF 미제하고 W 곱하기 2배, 4배 이런 거 안내하시는데 저는 이것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버블 상황이기 때문에 버블 상황은 끝판이 제일 무섭습니다. 밑을 척 치고서 여기 2배 간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버블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확신하면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확신할 것 같으면 제가 이거 안 하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버블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이 당연한 거 아니야라는 말이 나올 때가 사실 버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는 좀 위험하잖아. 그럴 수도 있을까 이런 거 나올 때는 사실 버블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마이너스 채권에 대해서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버블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냥 있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마이너스라는 게 어떻게 학문적으로나 가능한 거지 존재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네. 버블이 존재하는 겁니다. 13조 달러짜리 최소한. 그러면은 이제 얘기하신 거에 반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과거와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지 않느냐. 마이너스라는 것도 현 상황에서는 그로 인해서 경제를 더 돌릴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게 꼭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버블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정화 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봐야지 그걸 왜 그런 식으로 넌 보느냐 이런 사실.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면 이제 이쪽 가치 투자자 쪽, 그러니까 제가 가치 투자는 아닌데 가치에 나오는 그 가전의 보도가 있습니다. 네네. 옛날에도 그랬다. 네네. 그래서 매번 조금 더 밀리더라.
그리고 보통은 장기 평균에 회귀하더라. 네. 예, 그래서 ITO 볼 때 닷컴을 해놓고서 닷컴 시장 모든 걸 바꿀 거야. 네. 예, 강아지가 집을 사도 뭐 강아지 집이 필요했겠지. 네. 일본이 세상을 점령할 거야. 봐봐, 쟤네들 제일 잘 만들잖아. 석유값이 올라가지고 사람들 전부 다 석유 사냐고 다들 굶어 죽을 때까지 살 거야. 이런 건 네. 1980년대의 모습이었거든요. 전부 다 그냥 장기 평균을 회귀했어라고 뭐랄까 가치 투자 쪽 가치 있는 걸 사는 것이 중요해. 현금 많은 건 중요해. 네. 라는 걸로 수렴했다라고 보통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이 들어올 때는 이런 식으로 이번엔 다르다라는 질문으로 이제 그걸 요약할 수가 있고요. 보통 질문이 들어오는 것은 그리고 현금 이쪽 가치 투자자 또는 이제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비슷할 거야. 옛날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 네. 그런 얘기 있었어. 근데 보통은 비슷하게 갖고 코카콜라를 사는 거 또는 PNG를 사는 거, 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투자가 좋았어. 비슷하게 그냥 걔들은 끊임없이 가치를 만들어내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 네. 정규적인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럼 이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돈이 줄어들고 막 이런 말씀하세요. 네. 근데 이건 좀 약간 좀 잘못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수리적으로 지금 사실상 마이너스거든요, 한국은. 네. 네. 네, 마이너스 물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좀 일본화되기 직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그러냐?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곰님 우리나라가 일본화되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아니죠. 전 세계가 일본화되기 직전입니다. 이게 저희가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 딱히 우리나라면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MMT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MMT가 뭐냐면요. 돈을 아무리 풀어도 물가가 안 올라.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막 찍어갖고 풀자. 경기 살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네. 거죠. 네. 이게 바로 일본화됐다는 증거거든요. 일본이 돈을 아무리 풀어도 안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최고니까 돈을 안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대체 어쩌란 말이냐? 네. 여기 하면 상품을 거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품이 뭔데? 할 수 있는데 상품이라는 것은 커머더티, 네. 원자재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품이 되게 비쌌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GCF 2008년. 이때가 되면은 한 석유값이 한 120달러 네, 갑자기 그렇죠. 있었고요. 네. 1990년에 걸프 전쟁 때 이때도 막 네.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1차 오일 쇼크 때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뭐 석탄도 올라가고 뭐 철강도 올라가고 석유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었습니다. 이건 네. 뭐냐면요. 원자재 가격을 갖다가 미국 주가로 나눈 겁니다. 미국 주가는 전 세계 주가가 선도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간다고 보고 네. 네. 원자가 되게 싸다고 좀 보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 뭐냐면 everything bubble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자료 만드신 분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보는데 everything bubble인지는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 확실한 건 채권에는 버블이 있는 건 분명한데 네. 딴 데 있다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말에 따르면은 여기서 이거 추정하는데 아마도 원자재는 싸겠구나 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원자재 싸도 어쩌라고 여기까지는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되게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랬고 저는 이제 밑에다가 제 의견을 적었습니다. 진실된 제 마음을 적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 세상 망한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저 이렇게 말합니다. 헛소리하지 마라. 난 순환한다고 말했지 난 망한다고 말한 적 없어. 이딱철 새끼야. 싼 건 안전하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가치 투자의 교리고 저희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가치 함정이라고 하죠. 네. 싸갖고 영을 싸지면 어쩌냐? 뭐 가치 함정에 빠질지언정 싼 거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네. 그것을 이제 그렇게 대안을 잡는 것이 제 생각에는 안전하고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한마디로 있습니다. 덜 벌더라도 덜 잃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싸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위에 그림이 되게 제가 보기에 인사이트가 넘쳐나는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한쪽에서 그런 말인데 지금이 미국 애들 기준으로 볼 때 주식이 닷컴 버블 때만큼 비싸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헛소리 말아라. 돈 벌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 하냐. 돈을 버는 건 버는 거고 상대적으로 나눠보니 가격을 나눠보니 세상 다 비율로 움직이니까요. 커머더티 상품이 주식에 비해서 너무 싸요. 그럼 향후에 어떻게 될 건데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는데 사람들이 궁금한 건 뭐냐면요. 물가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상품과 같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것이 아예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의 과거 평균은 여기 있거든요. 평균을 간다면 앞으로 상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때가 일본화에서 탈출하는 때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뭐 그렇게 보겠죠. 근데 네. 결국 탈출할 거라고 봅니다. 세상은 네. 여기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순환론자이기 때문에 네네.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볼 때는 다시 또 상품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순환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본화라고 하는 건 너무 저주 아니에요? 지금 일본화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여기서 아니, 근데 벗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일본화라는 건 한 20년 정도는 가는 건데 일본도 그렇게 벗어났기 얘기하면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순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또 날라가네요. 장기간 아니에요? 뭐 인간적으로 그 정도면 벗어날 거라고 봅니다. 벗어나고 이- 다시 좋아질 겁니다. 20년을 물가가 상승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아이 얘기인데. 설마요. 이게 일본이 저에게 준 일본이 저희에게 준 교훈은 네. 이런 거죠. 저물가 또는 이제 마이너스 물가가 나타나면은 아까 앞에 화에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이순신 장군이 지키고 있는 해변에다가 네. 배를 한 척씩 보내갖고 이순신 장군한테 다 칼 맞아 죽지 말고 네. 한꺼번에 있는 거 다 쏟아부어가지고 네. 한 방에 깜짝 놀라게 해야 된다. 문짓을 해서라도 일단은 그렇죠. 뭔지 하더라도 전군 예, 뒤에 가서 물가가 폭발하면 금리를 네. 올려서 때려잡나 하더라도 네. 이러라는 것이 이제 흔히 그거를 그 뭐라 그러죠? 그 뒤에서 장군이 도망치는 애들 다 죽여버리면서 임전무태인가? 이전부터 뭐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임전무태 정식으로 다 죽어 씨. 그렇죠. 네. 이제 막 몰아붙여야 된다라고 이제 네. 몰아붙여야 된다. 그러지 못하다가 지금까지 안 됐지만 아베가 나타나고 나서 아베 총리와 그 구로다 총재인가요? 제. 네, 네. 구로다 총재가 이제 한꺼번에 돈을 이제 미친 척하고 풀어가지고 네. 정말 미친 척하고 풀어서 간신히 살려냈죠. 네. 지금 또 죽어가고 있는데 일단 이게 이제 저희가 인류가 얻은 일본화에 대한 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건 뭔데 하면 미친 척하고 돈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되게 큰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방송에서 아마 이게 제일 큰 한대 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아닐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행복하네요. 이게 특집을 찍으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새끼 저거 너 그래도 풍랑혼자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왜 폭락론입니까? 이걸 보면은 막 폭등을 할 것 같은 느낌이 안 오세요? 어쨌든 뭐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표현했던 너무 변태스러워요. 오늘 주가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네, 여하튼 지금 네. 남들과 다른 지금 즐거움을 느끼시고 있는 듯한 표정과 그렇죠. 지금 말투라서 그렇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즐거운 마음으로 네. 보면서 뭐랄까요? 지금까지 그 엄청 오랜 게 아니라 엄청 오랜 기간에 걸친 자료의 축적과 네. 그 노력이 거의 결실을 맺기 직전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뭐 여하튼 뭐 그렇게 치면 우리가 예전에 2014년 5년이었나 그때 네. 부동산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썼을 예. 때도 사실은 부동산이 상승한다고 얘기했던 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아직까지는 서울 수도권 부동산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못할 시기였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맞기는 맞았잖아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 책의 핵심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치면 뭐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몇 년 후에 좀 재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재평가는 그냥 아무나 못 그렇게 치면 벌써 한 4, 5년 됐는데 도대체 언제 재평가를 받냐고 맨날 우리만 얘기하고 우리만 맞았다고 얘기하고 남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모르고 그러는데 슬픕니다. 뭐 언젠가 꿈을 꾸면서 그렇게 치면 거의 저거예요. 예. 신흥 종교로 저 지방에 있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우린 막고 있어요. 오 인샬라 뭐 이러면서 맞습니다. 그런 복인데 지금까지는 요 뒤에 또 나오는데 저희가 그 작년에 했던 그 뭐니 그 경기 진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았다는 걸 또 증명하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렇다 보면서 저희가 얼마나 잘 맞춰왔는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마치고 빨리 그 다음 회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